자, 페이지 45페이지. 먼저 83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로 감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그려놓고 좌표 잡아가는 문제는 뭐 흔하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삼각형의 닮음 같은 거를 관찰해야 되는 게 조금 이 문제의 시작 포인트일 것 같아요. 한번 볼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일단 요 정도의 점 P가 있고 요 정도의 점 R이 있고 여기쯤에 점 Q가 있는데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X다라고 기울기가 줬어요. 자, 그 다음 가족권을 보면 OP 대 OR, OR 대 OQ가 1대 2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딘지 보자. 먼저 요거 대 요거 이게 1대 2고 다시 한번 이제 요거 대 요거 길이가 좀 어긋났지만 이게 1대 1에.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 내가 여기의 길이를 그냥 한 칸이라고 두면 여기의 길이 이제 두 칸이 되는 거고 다시 얘 대 얘도 1대 2니까 얘를 내가 두 칸이라고 쳤으니까 OQ의 1을 몇 칸이라고? 네 칸.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뭔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똑같다라고 나왔는데 어디가 똑같냐면 첫 번째로 여기래. 그 다음에 또 하나 똑같은 게 어디냐면 여기가 똑같대요. 자, 이 노란색 두 개가 똑같다로부터 이제 무엇이 나올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삼각형의 닮음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어디가 닮았냐면 지금 삼각형 P, Q, R을 보시면 요만큼의 각도랑 이제 노란색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또 어디도 똑같은 각도가 있냐면 삼각형 O, R, Q에 대해서 똑같은 초록색에다가 노란색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두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것부터 천천히 써볼게. 어디랑 어디가 대응되는 변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천천히 써볼게요. 삼각형 작은 것부터 쓸게.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갑시다. 그럼 Q, R, O겠지. 그럼 그거랑 누가 닮았냐면 초록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Q, P, R 순으로 닮았을 거야. 맞냐?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길이 관계를 알 수가 있을까? QRO, QRO 그 다음에 QPR, QPR 알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이 왼쪽 삼각형 QRO에서 QO 대 OR 이거 그림 잘 봐야 돼. 눈이랑 좀 다르게 잘못 그려졌어요. QO 대 OR을 봅시다. QO 대 OR 이게 몇 대 몇인 거야? 2대 1. 그런데 삼각형의 닮음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써두는 게 좋다라는 이유가 내가 설령 그림을 잘못 그렸더라도 그치? 내가 순서를 이미 다 맞춰서 써놨으니까 Q5 대 OR 이면 오른쪽에서도 이것 대 이거 이런 순으로 맞을 거 아니냐? 그래서 누구 대 누가 될 거냐면 QR 대 RP가 되겠네. 자, QR 대 RP가 2대 1이다. 이게 어딘지를 한번 그림으로 보자. QR 여기 있네. 그리고 RP가 요만큼이네. 그러면 내가 요만큼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네모라고 칠까? 비례상수 다를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길이는 1 네모.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 맞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두 개 닮았는데 길이들이 다 동그라미나 네모 같은 비례상수로 다 표현이 됐으니까 또 대응되는 변을 한번 찾아볼게. 누구 대 누구로 갈 거냐면 작은 삼각형에서 이거를 봐봐. Q5 대 QR을 봐보세요. Q5 대 QR.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보자. Q5 대 QR이니까 여기서 Q5, QR이야.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것 대 이거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럼 누구 대 누가 되는 거야? 현재 읽어봐. Q5 대 QR. 이렇게 되겠지. 한번 표기해볼게. Q5의 길이가 얼마냐면 동그라미 4개어치야. 그 다음에 QR의 길이가 얼마냐면 네모 2칸이에요. 자, 그게 QR 또다시 네모 2칸이네. 그 다음에 QP는 이제 한꺼번에 동그라미 몇 개? 동그라미 5개어치 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치?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 뭐 이제부터는 비례상수라면 이렇게 써볼게. 얘를 비례상수 P 같은 거 써서 4P 얘가 이제 5P
그 다음에 네모를 Q라고 할까? 그럼 2Q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20의 P의 제곱이 바로 4배의 Q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결국 Q는 얼마냐면 루트 5P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네모의 비례상수가 동그라미의 비례상수의 루트 5배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 루트 2 네모가 사실은 2 루트 5 동그라미, 그치, 루트 5배 해주면 된다는 뜻이니까 동그라미로 바꿀 때 마찬가지로 이 네모 1이 루트 5 동그라미 였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사실 처음부터 너네가 그림이 그럴듯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대충 그렇지 않을까 하고 느꼈던 게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 여기가 90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네가 좀 느꼈었을 거야. 그림이 그럴듯하니까. 하지만 공부할 때는 왜 그게 90도인지가 중요해서 처음부터 찍었으면 안 돼. 이런 논리 때문에 여기 2칸, 4칸 피타고라스로 딱 2루트 5지. 여기도 1이고 2니까 딱 루트 5를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90도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90도인 걸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쉽지. 자, 이제 미지수들을 막 잡아가면서 가볼게.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걸 활용을 합시다. 자, 따라서 P라는 점에 내가 뭐라고 둘 거냐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가로의 길이가 2칸일 때 세로로 1칸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마이너스 2t, t라고 잡을게요. 오케이, 동그라미 하나에 대해서 2t, t만큼으로 잡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90도야.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2t고 t면 여기도 1대 2인데 한 칸, 두 칸, 2배가 돼야 되니까 이만큼이 2t 대 4t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냐? 그렇지. 이게 2t, t, 2t면 2t, 4t겠지. 그래서 r이란 점은 2t, 4t. 결국 기울기가 2가 된 거지.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q라는 점은 그냥 p를 반대방향으로 4배만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 반대방향으로 4배, 8t, 마이너스의 4t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길이 관계를 찾고 이제 대입하면 끝나긴 합니다. 자, 먼저 y는 a의 x승이라는 점 위에, 즉 곡선 위에 있는 점부터 보자. p 요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대입하면 t는 a의 마이너스의 2t승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q, 누구냐, r이다. r도 얘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보면 4t는 a의 2t승 이렇게 나오는 거고, q는 b의 마이너스 b의 x승 위에 있었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4t라는 y값은 마이너스 b의 8t승 이렇게씩 세우면 됩니다. 얘네 연립하면 돼요. 먼저 이렇게 두 개만 볼까? a의 마이너스 2t승하고 a의 2t승,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둘이 뭐 해주면 좀 빨리 계산돼? 곱하자. 곱하면 오른쪽 1로 날아갈 테니까 t가 얼마면 돼? t가 2분의 1이면 될 거야. 그럼 a 구하고 싶은 거니까 다시 한번 t를 대입해보자.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편하겠네. a의 1승이네. a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t 콜 2분의 1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자. 마이너스 둘 다 떼버리고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2는 b의, 자, 2분의 1 들어갔으니까 4제곱이다. 따라서 a는 2고 b의 4제곱은 2인 상태로 구하면 정답은 16 이렇게 나오죠. 대충 90도로 찍어서 답을 맞췄더라도 90도가 되는 이유를 닮음을 통해 확인을 하신다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되니까 엄밀하게 보수적으로 채점하세요. 대충 찍어서 맞았다고 좋아하면 그건 모의고사나 실전, 수능 때나 그렇게 하시고 공부할 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 또 보자. 84번입니다. 자, 이쪽에 키가 좀 느슨한 친구, 얘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2분의 1에 로그 2의 x다라고 짓자. 그 다음에 여기쯤에 이렇게 가가지고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좌표들을 다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 요 정도 이제 x 이퀄 a분의 1 줬고, 뭐 요 정도 이제 a 줬고, 요 정도에 2a인가? 뭐 이렇게 줬대. 자, 첫 번째로 사각형 BEFC, BEFC가 이제 이쪽에 있는 요 사다리꼴인데 이 친구의 넓이가 3a다 이렇게 주어졌다. 그때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친구를 한번 구해보래. 근데 일단 생각해보자. 느낄 수 있나? 이 노란색 사각형 어떤 사각형이게?
평행사변형인 거 바로 보이나? 대입하지 않고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A랑 A분의 1이 서로 무순수 관계라서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다가 A 대입했을 때랑 A분의 1 대입했을 때랑 Y값이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반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요게 딱 마이너스 관계야. 같은 논리로 요거 아래쪽에다가 대입해도 A를 대입했을 때랑 A분의 1 대입했을 때 서로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요게 부호가 반대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렇게 뒤집혀서 있는 듯한 느낌이니까 이제 얘는 평행사변형인 건 빨리빨리 캐치했을 거야. 그러면 결국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높이가 그냥 바로 뭐야? A에서 A분의 1 뺀 거야. 그렇다는 건 내가 넓이 구할 때 딱 나와 있지만 P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요만큼의 길이만 구하면 그게 P다라는 거지. 맞냐? 이제 그거를 오른쪽 사다리꼴의 넓이가 3A다를 통해서 구하러 갑시다. 근데 요 사다리꼴도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할 때 요 높이가 그냥 얼마임? A인 거지.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사다리꼴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그냥 얼마면 돼요? 6이면 6 곱하기 A의 반띵하고 나올 거 아니냐.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다. 자, 가보자. A를 대입을 해서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친구는 당연히 얘니까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A. 거기에서 아래다가 대입한 걸 뺄 거야. 그럼 여기다가 A 대입한 거 뺄 거니까 빼기 하면서 플러스가 되고 로그 2의 A.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게 2분의 3의 로그 2의 A죠. 그 다음 이제 요만큼 아랫변의 길이 한번 구해보자. 이번엔 2A를 여기다가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로그 2에 뭐 2A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거기서 뭘 뺄 거냐면 여기다가 2A 들어가고 뺄 거니까 또 빼기야. 로그 2에 2A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근데 이거 조금만 뺄 거 빼보면 로그 2에 2가 이제 1로 쪼개질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 2의 A. 얘는 찢으면 1 하고 뭐 로그 2의 A 아니겠어요? 뭐 미리 더 해놓고 해도 괜찮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결국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의 로그 2의 A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그러면 이제 얘랑 얘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6이 된다는 걸 찾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6에서 2분의 3 빼면 얼마지? 2분의 9.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게 똑같으니까, 그지? 반띵하면 얼마지? 얘가 4분의 9. 얘도 4분의 9면 됐던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결국 이거 아니었나? 그 정답은 그냥 4분의 9 단순한 문제입니다. 채점하세요. 틀리면 틀렸다고 채점하시라고. 자, 그 다음 85번은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랑 뉘앙스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결정이 돼 있어. 2의 x 플러스 3승 마이너스의 5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의 a 승 마이너스의 b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스에 있는 내용을 현재가 한번 번역해줘요. 무슨 말이에요? nb가 5다까지만 해석해줘. nb가 5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오케이. 그치. A라는 점을 보면 K 이하일 때 fx 즉 y값들 치역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B는 그런 A라는 집합의 원소 중 정수니까 합쳐서 말하면 K 이하라는 그래프 중에서 y값이 정수인 것들 이런 거 느낌이겠지. 자, 그게 5개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치역에 정수가 몇 종류 있어야 된다. 5종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합으로 줬을 때 반드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튼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고 NB가 5가 되도록 하는 K가 정확히 로그 3의 5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 미만이다.
집합으로 줄 때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이거일 때 잘 들어봐. K의 범위가 이거일 때 NB가 5입니다 라고 문제 준 거니? 아니지. NB가 5인 K는 이거입니다 라고 준 거지. 그 말은 바꿔 말하면 K가 1 이상일 때는 5개가 아니란 뜻이고 요거 미만일 때도 아니란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 1이라는 경계값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정확히 1일 때는 5개가 아니니까 1 미만이라고 했겠지. 그럼 1일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부터 이제 고민을 해나가면 되겠지. 자, 일단 확실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왼쪽부터 한번 대충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뭐 대충 점근선 뭐 5 정도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가 로그 3의 5 빼기 2인 게 딱 넣어봤더니 0 될 때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원래 지수함수가 이제 이렇게 왔을 텐데 그걸 접어 올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왔다가 0, 대입해보니까 얼마디? 아, 3회구나. 3회 x 플러스 2상. 0, 대입하니까 얼마디? 4야. 그러니까 이제 0,4에 색칠까지 해주고 이제 요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 그래프 속에 y값이 정수인 점이 점근선이 5였으니까 뭐 어딘진 몰라도 y값 4가 있었을 거고 어딘진 모르지만 3이 있었을 거고 2가 있었을 거고 1이 있었을 거고 여기에 제로가 있겠지. 아, 그러니 왜 얘부터인지는 일단 알 것 같아. 정확히 얘 이하부터 봐야 4, 3, 2, 1에다가 제로까지 해서 5개가 되거든. 그치? 자, 그 다음 K가 K 이상이래. 뭐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1, 2, 3 만나고 다시 여기 4까지 올 텐데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집합이라서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나와도 추가로 세지 않을 거니까. Y값의 종류는 아직 0부터 4로 5개가 맞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가 갈 텐데 얘는 대략적으로 증가해요, 감소해요? 뭐요? 감소하는 친구겠지. 그럼 만약에 얘가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거든. 왜냐면 대충 요 정도의 y값 6 뭐 이런 게 있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지. 5개여야 되니까. 그렇다는 건 알 수 있다. 시작이 너무 높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초과인 거를 생각하면서 대답하셔야 돼. 시작할 때 y값이 정확히 5인 건 어때요? 괜찮지? 왜냐면 초과기 때문에 5에 이렇게 빵꾸가 뚫리고 내려가면 여전히 y값에 5는 없으니까 0, 1, 2, 3, 4 이렇게 5종류만 있는 거지. 걔보다 밑에 있는 건 당연히 더 괜찮을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바로 x에다가 0이 들어갔을 때 값이 얼마일 거냐면 2의 a승 마이너스의 b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절대로 5를 넘을 수가 없다. 왜냐면 5보다 조금만 높아도 이 정도의 y값 5라는 게 있어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5보다는 일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범위를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대충 뭐 이런 곳에서부터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내려가 보자. 그러면 당연히 y값 4, 3, 2, 1 빵이 나오는 건 괜찮아. 몇 개가 나오든 간 상관없어. 근데 1까지만 그렇다는 건 1일 때 드디어 5개가 아니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내려갈 거야? 올라가자고 내려갈 거야? 그러면 내려가다가 새로운 y값이 나와버릴 위험은 y값 얼마 등장이 위험해? 마이너스 1의 등장이 위험하지. 그 등장할 때가 언제라는 거야? 1일 때라는 거지. 이해되냐? 정확히 뭐 요 정도 1일 때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을 찍어줘야만 여기가 1 미만이란 말이 맞아떨어진다 이거야. 이해되시나?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거 킬러 문제로 우리 이미 기출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걸 변형한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볼게. 2에 a-의 1승 빼기 b겠네. 그게 정확하게 마이너스의 1이어야 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요거일 때는 5개입니다 라고 주는 것과 5개인 K의 범위가 이거입니다 라고 주는 거에 그 어다르고 아다르고의 그 뉘앙스 차이를 알아야 돼. 5개인 게 정확히 얘라는 것은 그 경계가 되는 값에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 버리는구나. 그게 뭐지? 새로운 y값인 마이너스 1이 등장이겠구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을 만족하는 A랑 B의 조합을 찾아 나가면 되는데 A랑 B가 둘 다 자연수긴 하래. 그러면 얘부터 먼저 보자. A랑 B 표를 한번 만들게요. 자, A에 뭐 1부터 넣어보자. 여기 1 넣으면
2의 0승 1. 1 빼기 뭔가가 요거야. B 얼마냐? 2. A에 2 넣어볼게. 2의 1승. 귀찮으니까 넘겨버릴까? 암사 너네 편하게 하라고. 2의 A-1승 더하기 1은 B다라고 보세요. 자, A가 2면 B 얼마니? 3. A가 3이면 얼마니? 4면 얼마니? 5면 얼마니? 뭐 이런 식으로 커져갈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야 돼. 자, 시작해보자. A가 1이고 B가 2면 대입했을 때 5 이하 맞냐? 맞네. 얘는 4 빼기 3은 맞네. 8 빼기 5도 맞네. 16 빼기 9는 안 되고 32 빼기 17 점점 더 안 되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되는 조합은 이렇게 3개밖에 없으므로 A 플러스 B는 가장 작은 게 3, 가장 큰 게 3 플러스 5는 8이다.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24예요. 오케이, 지수함수의 그래프 추론 중에 이제 요즘 킬러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래프 개형 추론으로 되게 좋은 문제고 연습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엄마야. 자, 그 다음 86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 가는요, 방정식 쪽을 해결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 fx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 이렇게 나왔으니까 역함수, 즉 지수함수 구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호영아, hx가 뭐니? 그냥 빨리 불러봐. 개새끼야. 자, 2의 x승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는 4의 x승 더하기 8분의 b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가부터 볼게.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아무리 그래프로 그려봤자 두 번 만나고 안 만나고 잘 못 그리겠거든.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가 될 거니까 식으로 풀어야 돼요. 자, 식으로 푸니까 밑을 2로 통일해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자, 연립을 해보면 방정식이 됩니다. 바로 4의 x승 빼기 넘긴 거야. 2의 x승 플러스 a 더하기 8분의 b는 0이다. 맞냐? 지수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이나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 또는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에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지. 근해 분리 쪽으로 가는 거. 어떤 거였냐면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르래. 그래서 질문할게.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틀리진 않겠지. 자,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알파벳 무엇이 두 개 있다는 뜻이야? 알파벳 X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맞냐? 하지만 당연히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누구를 뭘로 치환해서 풀어요? 2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풀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여 t의 제곱 마이너스의 t 플러스 a 더하기 8분의 b는 0이다 라고 번역하는 순간 서다두실이 그대로면 되는가? 안 됐었지. 그걸 이 범위를 통해서 번역을 했었어야 된다. 자,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당연히 t는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x가 서로 다른 두 개 있다는 건 t는 어떤 식인 게 두 개 있어야 돼? 그냥 다 있어도 되나? 아무런 상관이 없나? 치환함으로써 생기는 조건. t가 서다 두 양이어야 되잖아, 그치? 만약에 t가 음수로 나오면 2의 x승은 마이너스 3 이런 거 x 없잖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이 둘 다 t는 3, t는 7처럼 양수로 나와야 x는 로그 얼마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거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과정이 특히나 지수에서 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에서 너네가 신경을 써야 될 점이었잖아. 그럼 바꿔 물어볼게. 왜 로그는 신경 안 써도 됐더라? 굳이 로그를 치환하는 방정식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돼요. 그치. 로그 함수는 실수 전체에 대응되니까 t라고 치환해봤자 그게 로그 x면 뭐 100이 되든 마이너스 100이 되든 다 x값은 존재할 거니까 이런 번역의 수고가 덜하지. 삼각함수도 좀 수고로워요. 왜냐면 치환하면 뭐에서 뭐 사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바뀌어야 되고, 만약에 정의역이 더 좁다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좁을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치환했을 때는 꼭 번역을 꼭 신경 써주셔야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1 때 썼던 근의 분리죠. 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기 위한 조건,
뭘까? 대충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일단 축의 방정식이 어느 쪽에 빠져야 돼? 오른쪽. 근데 이미 다행히 축은 얼마라서 2분의 1이가 괜찮네. 그 다음 판별식 신경 써야 되겠지. 판별식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커야 되겠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일단 판별식부터 하겠습니다. 판별식은 1-4a-2분의 b. 얘가 0보다 크다. 그쵸? 자, 그 다음 또 어떤 거 따져야 되지? 근해 분리 때? 함수값. 뭐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0 대입했을 때가 무슨 수여야 돼? 양수. 그래서 t 자리에다가 0이 들어간 값인 a 플러스 8b, 8분의 b.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됐냐? 이거 근해 분리죠. 세연아, 근해 분리 다 압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 동생이 만약에 근해 분리 알려줘 하면 알려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좀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네 거지. 그냥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다는 그거 공부 덜 된 거예요. 이제 4개월 남은 동안은 사실 내 입장에서는 이미 너네한테 해야 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왜 이걸 아직도 모르지?가 개개인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거를 다 짚어줄 수가 없어. 얘는 이게 빵꾸나이고 얘는 이게 빵꾸나 했으니까. 남은 4개월 동안 뭐 실전 모의고사도 점점 풀게 될 것이고 이런 기출이 아닌 엔제들도 풀게 될 건데 그런 엔제들을 풀면서 너네가 해야 될 게 나 이거 잘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설명 못하네? 이런 걸 내가 아직 제대로 완벽하게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지점들을 일주일에 몇 개라도, 많은 사람은 20개나 되겠지만 적으면 적을 좋겠지만 아무튼 빵꾸난 곳을 메꾸는 과정을 4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방금 근해 분리 같은 거 내가 스르르 넘어갔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걸 모르면 스스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한테 질문하거나 해서 이제 비어있는 부분을 스스로 막 메꿔야 돼. 너네가 다 똑같은 데가 빵꾸나 있으면 내가 그거를 딱 수업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제 6개월이나 지났으니까. 누구는 근해 분리를 보고 누구는 아직 대칭성을 모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스로 채우는 과정을 4개월 동안 해야 되니까 엔제를 푼다라는 건 사실 그치. 다시 맨 1단원부터 들어가서 개념 공부를 다시 한다. 이게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미 아는 것도 공부해버리는 시간 헛수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엔제 같은 걸 풀면서 막 여기저기 막 산발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걸 몰랐네 개꿀 이런 거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하셔야 돼. 자, 그래서 근해 분리 얘기 잠깐 했고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의 범위가 나왔음. 정리를 해보자. A는 자연수고 B는 정수라고 했거든. 근데 막 정수인데 막 8분의 2분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 꼴보기 싫어서 분수 일단 탈출해볼게. 부등식 하나로 묶자. 얘 주인공 B로 바꿔봐. 현재 이거 B는 하면 뭐보다 뭐 하다야? B는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B는 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호영아 이걸 B는 하고 풀어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A는 자연수래. 그리고 B도 정수래. 근데 얘네들 간격 얼마야? 2. 그러면 B는 딱 뭐 해야 돼? 그렇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자연수, 정수는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뭐야 1만큼 더 큰 거지 뭐. 맞냐? 일단 이거를 찾아놔야 돼. 이게 일단 조건 가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조건을 풀러 갈게. 나조건. 나조건에서 물론 둘러싸인 영역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몇 개다. 이 격자점이란 워딩 자체가 뭐 요즘 수능에서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6학년도 올해 수능 완성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지 공부할 포인트가 하나 있긴 하거든. 자, 나조건이 뭐냐면 fx, 즉 y는 로그 2의 x 플러스의 a 라는 친구가 있지 않냐. 얘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뭐 여기쯤에 점근선 마이너스 a가 있겠고 뭐 이렇게 갈 거니까 요 부분이란 말이지.
요 부분이 이제 격자점. x값도 정수, y값도 정수인 점 몇 개 있습니까를 세야 되는 그게 정확하게 8개가 돼야 된대. 너네가 수투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좀 갖고 있으면 좋겠는 마인드.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여기서 좀 적용을 해보자고. 자, 지금부터 A가 자연수니까 뭐 1, 2, 3, 4 이렇게 옮겨가면서 요 영역이 당연히 많이 가면 넓어질 거고 조금 가면 좁아질 거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중에 이제 8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 A가 1일 때 그림 그려봐. 2일 때 그려봐. 3일 때 그려보고 4, 5, 6 이렇게 그려봐. 를 다 해봐야 된다고 치면 이런 모양의 그림을 대여섯 번 다 그려야 되지. 이거라 얘기할 때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상수함수 y의 교점이 몇 번이냐 이런 거 구할 때 삼각함수를 위아래로 평행이동 시켜가면서 관찰을 하면 이렇게 그렸다가 그 다음은 이렇게 그렸다가 또 밑으로 내릴 때 이렇게 그렸다가 막 아무튼 곡선을 여러 번 그리는 거는 귀찮지. 그럼 그 대신 잘 생각해봐. 삼각함수를 위로 1 들어올리는 것 대신에 가로선을 얼마 내리면 1 내리면 상대적인 위치 관계는 똑같을 거 아니냐. 상대 속도 이런 거 알잖아. 내가 앞으로 가는 거랑 나무가 뒤로 가는 거랑 비슷하게 느낀다며. 그러면 곡선 여러 번 그리는 것보다 직선 위아래가 훨씬 편하지 않니? 랑 같은 맥락으로 지금부터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여러 번 그려가면서 격자점 몇 개인가를 막 따질 거거든? 그거 귀찮단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누가 오른쪽으로 빠지면 돼요? 이 세로선이 오른쪽으로 빠지면 되지. 이해되냐? 그리고 그게 훨씬 편하지 않겠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사이에는 격자점이 8개 되는 순간을 포착할 텐데 곡선을 여러 번 당겨가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세로선, Y축의 역할을 했던 친구를 오른쪽으로 하나씩 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그냥 y는 로그 2의 x가 있다고 쳐보세요. 예. 그럼 맨 처음에 이제 격자점부터 보자. 먼저 여기에 1,0 있지. 하나 셌어요. 0. 그 다음 이제 y값이 1 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뭐냐 이거. 2,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에도 뭐 이렇게 2개 정도가 있겠지. 그 다음 뭐 3,1 때 생각하고 먼저 y가 2일 때 보자. y가 2면 x값 얼마임? 여기 4겠지. 그렇다는 건 4,0 있고 4,1 있고 4,2가 있고 그렇다면 그 전에 3,는 뭐 3,1하고 3,2까지만 있겠지. 그 다음 뭐 y = 3 까지 그러면 저 멀리 있을 거고 뭐 여기도 이제 5,니까 5,123까지 012까지 있을 거고 6,012까지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이제 그래프를 왼쪽으로 미는 게 아니라 세로선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세로선이 예를 들어 이 정도에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영역이 여기가 됐다 이거야. 격자점 몇 개밖에 없니? 3개밖에 없지. 세로선이 1로 빠지면 여기만큼으로 영역이 확장됐다 이거야. 격자점 몇 개 있니? 5개 있지.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로 빠지면 격자점 딱 몇 개니? 8개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렇다는 건 원래 y축이었던 게 x = 4, 즉 오른쪽으로 4만큼 옮기면 됐던 거 아니야? 그럼 원래는 거꾸로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4만큼 밀렸었으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 a가 얼마다? a가 얼마나 평행이동 됐냐는 얘기였으니까 4만큼 평행이동 됐으면 됐던 겁니다. 라는 걸 찾아주시면 돼.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입하여 마무리합시다. 마이너스에 31예요.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7, 2번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격자점이라는 워딩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격자점 안 나오는데 수능 완성 굳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격자점 같은 걸 셀 때 어떻게 세면 좀 편했던가 그래프를 움직이는 것보다 직선을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하겠네 라는 아이디어를 배워두면 이건 다른 문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자고요. 자, 그 다음 됐지? 87 간다잉.
자, A라는 집합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수의 대굴박이 좀 복잡한 친구의 부등식인데 밑이 뭐 기준으로 달라질 거야? 부등식이니까 이제 대굴박에 있는 x제곱 더하기 bx랑 뭐 x 플러스 2 중에 누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아가리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밑인 a가 뭐보다 뭐 하냐가 기준이야. 1보다 어떤 애가 기준이지. 그럼 나눠보자. 만약에 a라는 집합에서 a가 1보다 크다 하면 아가리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그대로 왼쪽이 크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되겠고, 만약에 a가 0에서 1 사이의 값이었다면 반대로 x의 제곱 더하기 bx보다는 x 플러스 a가 더 크으면 됐겠지. b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풀자. 지금 밑이 a 더하기 3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a가 뭐보다 크냐로 나눠야 돼. 3분의 2보다 크냐로 나눕시다. 자, 만약에 a가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대굴박은 똑같네요. x의 제곱 더하기 bx가 x 플러스의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0부터 3분의 2 사이면 반대로 x의 제곱 더하기 bx가 x 플러스의 2보다 작으면 돼. 지금 이렇게랑 이렇게예요. 오케이? 물론 아직 b가 뭔지 모르니까 이 방정식을 풀 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c를 볼게. c는 편하게 말하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 이고니까 둘 다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보자. c가 무슨 집합이래? 유한집합이다. 유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어떻단 무슨 개란 뜻이야? 유한계 뭐 이런 뜻일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고. 자, 보세요. 지금 a가 1보다 큰지 3분의 2보다 큰지 모르거든. 근데 만약에 a가 3분의 2보다 큰 어떤 녀석이라고 쳐보자. 그럼 a 쪽에서는 뭘 풀어야 돼? 이 위에 걸 풀어야 되겠지. b 쪽에서도 뭘 풀어야 돼? 이 위에 거 풀어야 되겠지. 근데 둘이 어때? 부등식이 똑같지?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등식에는 해가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야. 생각해. 2차 함수는 이 b가 얼마든지 간에 아무튼 직선보다 나중에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크다가 아무튼 뭔가보다 바깥에 이렇게 범위로 나오겠지. 그럼 그거 유한집합이니? 아니지. 많겠지. 마찬가지로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로 가자.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얘도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만약에 a가 0에서부터 3분의 2 사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a를 풀 때는 0에서 3분의 2니까 이제 요거를 따라가면 되고, 당연히 b 집합에서도 a가 0에서 3분의 2 사이면 요거를 따라가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 라는 건 해가 무수히 맞나? 이거는 좀 케바케일 수도. 왜냐면 봐봐, 이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거든.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범위로 나오지. 일단 범위로 나온 순간 이건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지. 아무리 뭐 이상 뭐 이하라고 정해져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실수지 않냐, 그지? 무수히 많아. 일단 이러면 안 되긴 하겠다. 맞냐? 그럼 만약에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가 1차 이하입니다라는 해가 있어, 없어? 없지. 해가 없다는 건 무슨 집합이고? 공집합이고. 공집합이 유한집합이긴 한가요? 병신들하게 뭘 고개를 끄덕여. 유한집합이잖아요. 개수가, 원소가 없잖아요. 원소가 빤 게 있잖아요. 그럼 유한집합이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됩니다. 유한집합이라는 관점에서는. 근데 문제에서는 안 돼요. 왜?
문제에서는 어떤 원소가 C에 반드시 들어가래? 1이라는 원소가 반드시 들어가래. 근데 그러니까 일단 이게 유한집합이긴 한데 유한이긴 해. 근데 1이라는 친구가 C라는 집합의 원소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럴 수는 없겠지. 그럼 또 하나 궁금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만약에 정확하게 이차함수랑 직선이 뭐 하면 접하면 정확히 요거 하나만이 원소일 거 아니야. 맞냐? 그러면 유한집합이다라는 거 만족하겠지. 그리고 1이 C의 원소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면 참 좋긴 하겠지. 그러면 다 만족할 거 아니냐. 근데 잘 생각해보자. 지금 얘랑 얘가 지금 뭐 한 상태야? 직선이랑 이차함수가 뭐 한 상태야? 접한 상태지. 그러면 접했다는 건 판별식이 0 등등 뭐 완전적 없이 등등 해야 될 거 아니냐. 둘이 연립해볼게. x의 제곱 플러스 하고 넘기면 뭐야? b-1x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0이지. x 이퀄 1이라는 중근이 될 수가 있니? 불가능하지. 왜 x 이퀄 1이 중근이라면 뒤에가 뭐였어야 돼? 플러스 1이었어야 될 거 아니야. x 빼기 1의 완전제곱일 테니까. 맞냐? 그래서 얘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a가 1보다 크다 안 됐고 0에서 3분의 2 미만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느냐? 보자. 3분의 2하고 1 사이라고 쳐봅시다. a의 값이. 그러면 집합 a를 풀 때는 핑크 초록 중에 어느 쪽 풀어야 돼? 1보단 작은 거니까 초록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요거 x의 제곱 플러스 bx란 친구가 더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고, 집합 b를 풀 때는 어느 쪽 풀어야 돼? 핑크. 그치? 3분의 2보다 크니까 얘를 풀어가지고 x의 제곱 플러스 bx가 x 플러스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야, 근데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게 교집합이지 않냐? 왼쪽이 크거나 같거나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의 교집합은 뭐야? 둘이 뭐하다? 예? 뭐하다? 같다가 되겠지. 이해되냐? 즉 C라는 집합은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서로 같은 이 점이란 뜻이고 거기에 1이 원소여야 된대. 이게 집합 C입니다. 그리고 1이라는 친구가 C의 원소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자. 1 대입하면 암산할 수 있어. B 얼마게? 그렇지. 1 플러스 B는 3이니까 B는 2겠지. 그러면 B가 2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몇 X? 1X 넘어가고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근이 1하고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C라는 집합의 원소였던 겁니다. 됐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렸으니까 보자. 자, P가 A가 P 초과를 만족하는 실수 P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지. 지금 A가 이 범위였어야 되거든. 그러면 A는 P 초과다를 만족하는 P의 최대값 얼마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이 분식 보면서 A가 P 초과다를 만족하는 P의 최대값 3분의 2지 뭐. 그치? 3분의 2 초가 1 미만이니까 3분의 2 초과라고까지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걔보다 더 크면 안 되고. 그 다음 집합 C의 원소의 곱을 C라고 하자. 집합 C 찾았습니다. 1하고 마이너스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의 2였어요. 그 다음 B가 뭐였지? B 아까 2라고 구했었죠. 자, 이 세 개의 값에 대하여 곱해주고 3까지 곱해주면 답은 8입니다. 자, 그 다음 88번은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그치? 그냥 해보면 그냥 나오던데요. B 그냥 등비수열로 나오고 그거 대입해보면 A는 루트 2의 Bn승이거든. 계산해보세요. 이거는 단순히 답 나옵니다. 39입니다. 자, 8문제 해설 마칠게요.